일본 고유의 영토이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영토라는 지위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다케시마. 그 다케시마가 1950년대 한국에 의해 점거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하나로 안용복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안용복은 다케시마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에 주장했고 일본이 그 요구를 인정하도록 한 영웅으로 여겨져 울릉도에는 비석까지 세워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연 유효한 주장일까요? 일본과 조선의 협상 결과 1696년 1월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오야, 무라카와 두 가문의 도항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수년 전에 일본에 끌려온 안용복이 다시 일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안용복이 나타난 곳은 오키섬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696년 5월 20일) 안용복 등 11명이 오키섬에 선박을 정박시키고 나서 오키섬 관청의 관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용복은 도토리번에 항의할 일이 있어 왔다고 말하며 항소장을 쓰기 위해 관청에서 알선해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용복은 도토리번으로 향합니다. 6월 4일 현재 도토리현에 있는 아카사키에 도착한 후에 도토리번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토리번은 막부의 대처법을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결국 안용복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부의 지시에 따라 도토리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안용복 등 일행은 8월 29일 강원도 양양에서 강원도 관리에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안용복은 조선 관리에게 일본에서 소송을 했다고 설명하고 그 사실이 중앙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안용복 등을 한양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하고 비변사라 불리는 국경지대 방위를 맡는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용복은 비변사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진술이 후일에 편찬된 조선의 역사서 숙종실록에 수록되었습니다. 안용복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 정부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은 비변사 조사에서 한 진술 가운데 안용복이 특히 오키섬 조사에서 울릉도와 자산도가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주장한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는 안용복이 말한 자산도가 현재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키섬에서 이루어진 조사 내용은 일본 측 기록에서도 오키섬의 무라카미 가문에 전해져 내려온 사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는 오키섬 관청이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있는 상세한 기록으로 5월 20일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한 이후의 조사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용복이 관청 관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토리번에 항해하고자 일본에 왔으나 공교롭게도 순풍이 불지 않아 이곳에 기항했다. 순풍이 부는 대로 호끼지방, 즉 도토리번으로 향할 생각이다. 조선 강원도에는 울릉도와 자산도가 있어 일본인은 이를 다케시마,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있다. 이 섬이 기재된 조선의 팔도 지도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자산도가 현재 다케시마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산도는 우산도를 잘못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조선의 고문원과 지도에는 울릉도와 관련해 우산도라는 섬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섬이 다케시마를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다케시마가 예로부터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지도인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팔도 총도, 강원도도에서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 즉 울릉도의 서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산은 울릉도의 옛 이름으로 현재 다케시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릉도는 쇠한 정책으로 15세기 이후 주민이 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울릉도에서 88km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 정부는 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안영복은 1693년 일본에서 마쓰시마에 대해 듣고 이를 조선의 지도에 실려 있는 우산도를 가리킨다고 추측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또 18세기에 울릉도의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을 우산도로 표기한 조선의 지도가 나옵니다. 이는 18세기에 들어 조선이 울릉도에 수년에 한 번 순찰을 시작한 후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 죽도를 우산도라고 생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비변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영복의 진술은 숙종대에 일어난 일들을 숙종 사후에 정리한 숙종실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숙종실록에도 안영복이 오키섬에서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술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이외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술은 오키섬에서 한 설명 등과 크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안영복은 먼저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 어부가 국경을 침범한 데 항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인 어부가 우리는 마쓰시마에 살고 있고 물고기를 잡으러 왔으며 마침 돌아가려던 중이었다고 말하자 안영복은 마쓰시마는 자산도다. 이곳도 조선의 영토인데 어째서 마쓰시마에 살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날 배를 타고 자산도에 들어갔는데 일본인이 큰 가마에 생선 기름을 끓이고 있기에 이를 부수고 혼을 내니 일본인들이 돌아갔다. 이를 뒤쫓아 가던 중에 강풍을 만나 오키섬에 표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키섬에서는 3년 전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 영토로 정해져 틀림없이 관백의 증서가 작성되어 있을 터인데 다시 국경을 침범했다며 이 사실을 호키지방, 즉 도토리번에 전달해달라고 오키섬 영주에게 부탁했으나 답이 없어 호키지방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도토리번에서 안영복은 자신을 울릉자산 양도 감세라고 칭하고 도토리 번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번주가 앞으로 다시 경계를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고 안영복은 진술했습니다. 오키섬에서 한 진술과 실제 행동, 그리고 비변사에서 한 진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숙종실록에 있는 바와 같이 안영복이 도토리번에서 울릉자산 양도 감세를 칭하고 번주와 마주 앉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 자료에서도 안영복이 울릉자산 양도 감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는 번주와 대면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또 1693년 일본 제재 시 장군의 증서를 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즉 비변사의 허위 진술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안영복은 조선지도에 기재된 자산도가 마쓰시마, 즉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술한 결과 숙종실록에는
자산도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진술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숙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진술이 훗날 조선의 지리책과 역사서에서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적히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오류가 있는 지리책과 역사서를 근거로 하여 자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울릉도와 자산도가 강원도에 있다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한국 숙종실록과 일본 측 기록에 얼마 안 되는 공통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불과 이를 근거로 한국은 안용복의 모든 진술이 뒷받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용복이 비변사에서 한 진술 내용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한국 측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외에도 안용복의 진술에 의지하는 한국 측 주장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이 근거로 하는 숙종실록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안용복의 행위와 관련해 스시마번은 작년에 조선 사람이 일본에 와서 항의하려 했는데 정부 명령에 따른 것인지를 조선에 물었습니다. 스시마번의 조회 내용에 대해 안용복을 조사한 기관인 비변사 관리는 바람에 표류한 우매한 백성이 설사 무얼 했더라도 조선 정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스시마번의 소 요시자네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안용복이 일본에서 항의한 행위는 무지 망작의 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유배에 처했다고 스시마번에 전달했습니다. 즉 조선은 안용복의 행위를 국가로서 부인한 것입니다.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데다 조선 정부가 안용복의 언행을 부인한 이상 이를 근거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묘사한 안용복의 영웅담은 완전한 허구이며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보기만 해도 허상이 무너질 것입니다.